조심스럽게 두 글자를 썼어요. 글씨를 써넣자마자 민준이의 몸이 붕 떠오르더니 빙글빙글 돌았어요. 아니 이게 뭐야? 내가 왜 이렇게 뚱뚱한 돼지가 된 거야? 화장실에 들어간 민준이는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과연 민준이는 채소가 없는 나라에서 고기를 계속 먹게 될까요? 채소는 싫고 고기만 먹고 싶은 민준이, 물 대신 탄산음료만 마시고 싶은 서연이와 과자와 불량식품을 밥 대신 먹으려는 로기까지 편식 대장들과 함께 떠나는 편식나라 대모험. 제가 이 책을 보니까 다 이렇게 실제로 적어볼 수 있는 칸이 나와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채소, 싫어하는 채소, 그 이유도 함께 적어보는, 단순하지만 간단하지만 나의 식습관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기도 하고요. 이 물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학생들 중에서 물 자주 안 마시는 학생들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물이 어떤 부분에서 좋은 건지, 그리고 물이 부족하면 또 어떤 병에 걸릴 수도 있는지, 이런 것들도 써볼 수 있는 칸이 있거든요. 제가 이 똑부러지는 어린이 시리즈 책을 보면서 되게 좋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냥 동화만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학생들이 손으로 써보면서 또 생각해볼 수 있는 칸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선 무엇이든 골고루 먹어요 라는 책은 이렇게 몸에 안 좋은 음식들만 먹는 그런 곳에, 그런 나라에 가서 겪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이 이야기 자체가 되게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잔소리를 계속해서 할 게 아니라, 여기도 소개가 나와 있거든요. 엄마가 잔소리하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아이들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주는 책, 이 잔소리를 줄여나갈 수 있는 책이 되겠고요. 정말 채소 없는 나라는 없나? 그런 민준이에게 이상한 할아버지가 나타나 공책 하나를 주고 사라졌어요. 표지에는 땡땡이 없는 나라라고 쓰여 있었지요. 어디 한번 공책에 채소를 적어볼까? 정말 채소 없는 나라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민준이는 빨간 공책을 꺼내서 펼쳤고 조심스럽게 두 글자를 썼어요. 글씨를 써넣자마자 민준이의 몸이 붕 떠오르더니 빙글빙글 돌았어요. 아니 이게 뭐야? 내가 왜 이렇게 뚱뚱한 돼지가 된 거야? 화장실에 들어간 민준이는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과연 민준이는 채소가 없는 나라에서 고기를 계속 먹게 될까요? 채소는 싫고 고기만 먹고 싶은 민준이, 물 대신 탄산음료만 마시고 싶은 서연이와 과자와 불량식품을 밥 대신 먹으려는 로기까지 편식 대장들과 함께 떠나는 편식나라 대모험. 제가 이 책을 보니까 다 이렇게 실제로 적어볼 수 있는 칸이 나와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채소, 싫어하는 채소, 그 이유도 함께 적어보는, 단순하지만 간단하지만 나의 식습관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기도 하고요. 이 물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학생들 중에서 물 자주 안 마시는 학생들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물이 어떤 부분에서 좋은 건지, 그리고 물이 부족하면 또 어떤 병에 걸릴 수도 있는지, 이런 것들도 써볼 수 있는 칸이 있거든요. 속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요즘에 물 안 먹으니까 너 물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찾아봐, 이렇게 말로 하면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동화와 함께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친구 관계를 다루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요 라는 책은요, 책의 목차를 보면서 되게 재미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이 책 내용 자체도 신선하다는 생각을 했던 게, 목차만 보시더라도 팥쥐와 친구들을 만났어요. 의좋은 흥부와 놀부 아저씨, 신데렐라 공주의 결혼식에 가다, 피노키오, 앨리스, 토끼와 거북이, 우리가 동서양 고전에서 만날 수 있었던 인물들이 나와서 이 친구 관계에 있어서 조언을 해주는 그런 동화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지루하지 않게 읽어보면서 친구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재미있는, 실제 손으로 써볼 수 있는 것들이 잘 나와 있고요. 미안해 카드, 고마워 카드라고 해서 그 친구에게 미안했던 경험, 그 친구한테 고마웠던 경험들을 써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잘 되어 있고요. 좋은 친구 되기 프로젝트라고 해서 너그러움, 친절, 존중, 협동, 이러한 가치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한데 엄마가 말로 하기에는 추상적이라서 전달하기 어려운 것들이죠. 이런 것들도 재미있게 실제 활동지를 통해서 해볼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제가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던 포인트고요. 마지막 세 번째, 진로랑 관련된 이 나만의 꿈을 찾아요 라는 책을 보면요, 이 진로 탐색에 대해서 다루는 책이고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아이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동화라는 게 학부모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재미없으면 손 안 댑니다. 저도 실제로 많이 읽어보고 느끼고 있는데 이 책도 되게 재밌게 나와 있는 책입니다. 꿈 수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진로를 탐색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 되겠고, 그 수업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진로에 대해서 찾게 되는 그런 책인데, 엄마 아빠가 말로 해주기가 어렵잖아요. 엄마 아빠가 어떤 꿈을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한테 매번 밤마다 진로에 대해서 억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좀 어색합니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책들도 한번 읽어보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진로 책 중에서 이렇게 동화로 재미있게 풀어내는 책이 흔치 않습니다. 보통은 어떤 직업이 있는지를 소개를 해주는 형태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동화로 풀어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새롭고 신선한 시도다. 그리고 그만큼 재미있다. 이소연 선생님께서 또 직접 쓰셨기 때문에 믿고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실제로 우리 아이들도 활동지 형태로 참여해볼 수 있는 것들이 이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꿈 수업 3이라고 해서 하고 싶고 갖고 싶고 되고 싶은 것 꿈이라고 나와 있고,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 기분이 좋은지, 또 좋아하는 일이 꿈의 조건에 맞는지 꿈 목록도 적어보고, 실제로 아이들이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눈으로만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이야기가 머릿속에 남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야기 속에서도 이 주인공인 학생들이 실제로 꿈 명함을 만들거든요. 어른이 된 나의 모습을 상상하고 내 직업은 어떨지, 나는 어떤 집을 지을 건지, 어떤 곳에서 살고 싶은지, 내 취미 생활은 뭐가 될 건지, 내가 바라는 미래의 내 모습을 꿈 명함을 그려보면서 아이들이 실제로 활동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진로라는 어떻게 보면 딱딱하고 추상적이고 무게감이 있을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이소연 선생님께서 재미있게 동화책도 만들어 주시고 실제 활동지까지 함께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능동적으로 진로 탐색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새 학기가 시작되고 학부모님들은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사실은 방학 때 뭐 별거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새 학기 시작돼가지고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야 이 새 학기를 잘 보냈다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새 학기라고 해서 뭔가 갑자기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려고 하기보다는 강조드리는 게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가장 기본적인 습관들, 특히 식습관부터 내가 내 자리를 정리하는 습관들, 매일매일 놓치지 않고 내가 해야 할 공부를 해 나가는 습관들. 공부를 안 하는 날이 이상한 거죠. 매일매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인식을 해주는 습관들. 또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면서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고민들을 해결해 나가고, 또 앞으로 있을 내 미래의 모습도 함께 생각해보고, 이런 것들이 결국 다 우리가 똑 부러지는 어린이를 통칭하는 말이 되는 거니까 학부모님들이 새학기라는 타이틀 때문에 너무 부담감을 가지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기본적인 습관들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옆에서 도와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초등학부모님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이 자녀 교육을 다루는 유튜브 영상들을 정말 즐겨보거든요. 저도 많이 출연도 했지만 많이 즐겨보는데, 거기에서 댓글로 나오는 정말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영상에 나온 전문가가 초등 때 습관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댓글 제가 확인해 봤더니 옆집에 누구는 습관 없이 뭐 어디 갔다더라. 여기 나온 전문가가 초등 때는 한자 정리해주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밑에 댓글 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 한자 아예 안 했는데 국어 1등급 받고 의대 갔다더라. 끊임없이 이 발레를 제시하면서 전반적인 흐름과 맞지 않는, 자꾸만 100%가 아닌 걸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냉소적인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애마다 다르다. 아이마다 성향이 다른데 어떻게 그 무 자르듯이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애마다 다르다는 생각을 가져서 많은 학부모님들은 자녀 교육 관련된 책이나 자녀 교육 영상을 멀리하게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차피
이건 우리 아이 이야기가 아니니까 라는 생각으로요.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모습을 보면 정작 엄마의 경험 한 가지만 가지고 아이의 공부를 판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아이마다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부모님의 경험 한 가지만 가지고 아이를 판단하냐고요. 그게 오히려 더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습관 없었어도 공부를 잘할 수 있었겠지만 우리 아이는 다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안 했어도 고등학교 때까지 기다렸다가 고등학교 때 시작했어도 늦지 않았더라도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잡아줘야만 하는 아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학부모님들이 늘 말씀하시는 것들, 아이마다 다르다는 게 부모님이 좀 더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 그 전문가 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셔야 된다고 꼭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다양한 방법을 알고 있어야 우리 아이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줄 수가 있잖아요. 전문가분들이 자녀 교육서나 교육 유튜브에 나오셔서 하는 이야기들은 아이마다 다르다는 걸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이마다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다양한 방법들을 각자의 시선으로 제시를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앞으로는 아이마다 다르다는 이유로 자녀 교육과 관련된 컨텐츠를 멀리하고 본인만의 경험만 가지고 판단을 하다 보면 시야가 좁아질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럴수록 다양한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저처럼 학생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들도 들어보고 또 그런 아이를 키운 엄마 입장도 들어보고 현직 교사 입장도 들어보고 사교육에 종사하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실천해 보시고 각각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다. 아이마다 다르다는 거 충분히 교육과 관련된 사람들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럴수록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좀 더 우리 아이에게 맞는 방법을 잘 찾아주실 수가 있을 거다. 그 얘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드리고 싶었습니다.